그리고 대표님 지금 어쨌든 월 매출 1억을 넘으시는데 지금도 혼자 하고 계신다고. 네, 처음부터. 네. 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그 도매매 위탁 판매로만 한 달 순수익이 1,000만 원 넘게 꾸준히 찍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저희 수강생인데 매출이 이제 1억이 넘으셔가지고 인터뷰 좀 하러 왔어요. 제가 이 대표님의 노하우 이렇게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가보시죠.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지금 현재 쇼핑몰을 좀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저하고 이제 로켓크로스 강의하면서 좀 인연이 돼가지고 대표님 사무실 와서 또 촬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대표님 유튜브 또 하시잖아요. 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쇼핑몰 이제 횟수로 5년 차고요. 현직 셀러이자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유튜버 옥계입니다. 유튜버에서 옥계라고 검색하면 대표님 나오시는 거죠? 네네, 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몇 개 없으신데 네. 뭐 앞으로 대표님 유튜버는 어떤 의도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온라인 셀러라면 아니면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할 거리들을 같이 공감하고 경험하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풀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하고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구독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대화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5년 차라고는 했는데 네, 최근에 거의 2년 만에 월 매출 거의 1억 가까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원래 이쪽에 오래 하셨었어요? 아니요, 전혀 온라인 쇼핑몰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었고요. 저는 축구 선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군대에 다녀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축구 교실에서 축구 교실. 일을 했었어요. 축구 교실에서는 그때 수입이 좀 어땠어요? 그때는 뭐 보통적으로 한 달에 이제 통장에 꽂히는 게 한 160만 원 정도? 160만 원. 수습 때는 110만 원 꽂혀가지고 도시락 싸 다녔었어요. 그게 몇 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2년 정도 2년 했습니다. 정도. 그 일을 160 받고 2년 정도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쇼핑몰을 거의 2년 하면 대표님 지금 나이가 저 올해로 이제 31살 이제 31살. 됐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그러면 이제 축구 교실 뭐 하시다가 이쪽을 전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뭐 그때 또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룸에서 시작하셨다고. 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네.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 16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게 근로소득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 1, 2년은 다른 거 하다가 안 돼서 와도 이 정도 월급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겁없이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고민하던 중에 앞으로를 봤을 때 온라인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2년 전이면 그때도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그때 월급 160이면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네. 지금도 돈이 없이 이렇게 시작하시려는 분한테 어떻게 좀 조언하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확신을 하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 확신을 하기까지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이 든다면 사실 누구나 어떻게 해서든 돈은 끌어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을 갖기까지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죠. 좀 대표님처럼 시작해서 한 1억까지 뭐 2년 만에 나올 수 있다면 저도 진짜 누구라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돈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게 이제 도매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인데 대표님도 그 도매국으로 위탁으로도 지금
대표님도 좀 팔고 계시는 것도 있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위탁으로 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처음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생각을 바꾸는 게 일단 이제 소비자 마인드에서 이제 네. 공급자 마인드로 바뀌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도매국 가격이 뭐 네이버 소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가지세요. 네네. 근데 이미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례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이미 한 사례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네. 저는 처음에 그 도매매 위탁 판매로만 한 달 순수익이 1,000만 원 넘게 꾸준히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돈을 들여서 사입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네이버 그건 네이버로 많이 판매할 때라서 돈이 묶이거나 정산도 빨리 되니까 빨리 되고. 그런 일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통장에 50만 원 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네. 그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도매국이나 도매매나 이렇게 시작해도 위탁으로 해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한테 많이 주변의 지인분들이 알려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다 성과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성과를 못 보시는 분들과 보시는 분들의 차이점은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하는 사람과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떠나시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된 사례들을 나한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소싱할 때 네. 뭐 중점적으로 보는 거라든가 뭔가 좀 노하우 좀 있으세요? 저는 되게 항상 좀 간단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 짜잘구리한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보인데 정보만 너무 많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변을 보면 네네. 방법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그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팔리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시장을 볼 때 이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왜 이걸 사는지 그리고 이걸 사면서 좀 불만인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불만을 커버할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소싱을 하고 나서 이제 도매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잘 팔리면 네. 어쨌든 계속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품에 대한 좀 원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원청을 찾을 수 있는 뭐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원청을 찾는 방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페이지가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에서 신뢰도가 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청을 어떻게 찾냐면 그냥 원청이라면 가능한 것을 한번 요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부자재, 뭐 지퍼라든지 이런 게 달린 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 지퍼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냐? 네. 물론 저는 지퍼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질문을 해보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원청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바로 답변이 오겠죠? 그렇죠. 바로바로 오고 또 요즘에는 그 위챗이라고 네. 바로바로 중국어 번역도 되는 그런 네네.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은 충분히 중국 공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진도 이제 확실하게 사진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청을 찾을 때는 상세 페이지에 없는 색상을 요구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로도 원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청을 찾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뭘까요? 원청을 찾게 됐을 때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상품은 잘 팔리는데 공급사에서 공급을 못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청을 찾으면은 그 스케줄링이 돼요. 이 재고 같은 것도 물건 잘 나가는데 이 잘 빼줄 수 있느냐 이것도 바로바로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론 잘 팔렸을 때 이야기긴 하지만 잘 팔렸을 때 재고 걱정이 조금 덜하다는 확실히 좀 안정감이 좀 있는 느낌이 들죠. 원청을 찾았을 때하고 안 찾았을 때 네. 보통 마진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신데 뭐 너무 원청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 원청 찾는 거에 노력하는 거는 상품이 잘 팔리고 나서 찾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원청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이 값을 갖고 와서 팔 수 있다고만 하면은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